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근에 이 스토킹 범죄 등으로 특히 여성분들의 굉장한 우려가 크죠. 그래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드신 분, 맨 뒤에 흰 셔츠 입고 계신 분에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오영서라고 합니다. 올해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 그리고 얼마 전 주범이 호주에서 검거된 제2 엠번방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하는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저 같은 젊은 여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피해자가 되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아예 목숨을 잃는 일은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조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저는 국민의 생명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정의와 상식의 법치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대책이 듣고 싶습니다. 네, 대학생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 분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 손 들어주시면, 예, 제 옆에 여기 체크 무늬 셔츠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마약 대치 운동부 중독 재활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영덕입니다. 저는 과거에 마약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독 재활센터에서 20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때와 달리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는 너무 확산 추세가 심하다 할 정도가 넘어섰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서 마약을 또 판매하고 마약을 배우는 일까지 지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SNS 창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마약 중독자들을 그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회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활이 필요한데 재활대에서는 우리나라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고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마약 중독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질문의 의지를 던졌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대학생 질문자께서 여성으로서 중대한 사회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고, 또 두 번째 분께서 마약 범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좀 상세한 설명을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이 불안한 이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그런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신당동 그 사건이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인데 한 분이 아주 처참하게 살해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 한 분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이 거기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정신적인 피해를 다 같이 입은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 범죄, 이런 폭력 범죄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 피해자 지원 센터를 좀 더 시설과 그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검사 시절에 검경에서 아주 엄청나게 마약 제조, 유통 또 밀수 조직들을 단속을 했고, 이를테면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가 검사가 8이다 그러면 조직폭력 1, 2, 3, 4, 마약 1, 2, 3, 4 이렇게 하고, 또 많은 경찰 그리고 복지부의 또 사법경찰들 해가지고 한 팀이 돼서 거의 뭐 밤잠 안 자고 정말 휴일도 없이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느 때부터 이것이 검찰은 손을 놓고 또 경찰만 이 업무를 다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정보라든가 또 이 수사 소출하는 협업에 있어서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고, 이 마약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그 원가도 있지만, 국가의 단속이 강해지면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료가 이제 붙는 건데, 마약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약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그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법무부에서도 수사권 관련한 시행령 개정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께서 이 자리에 계신 분과 국민들께 여성의 불안을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 또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 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 계신 오영서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성범죄 관련한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그리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 CCTV를 연계하는 것을 확대해서 전자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점을 더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많은 불안이 있는 것 중에서 악성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우리나라가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이후에도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 이후에 학교라든가 이런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분노, 그리고 황당함,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이런 지역 주변에는 아예 살지 못하게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인 제도를 우리나라의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던 마약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학생 마약 사범이 10년 동안 5배가 늘었고요. 마약 사범 중에서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긴 지 오래입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또 역으로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재 대마는 옛날 히피들이 하던 수준의 그런 대마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물건이 되어 있죠. 분명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어린 자녀들 학교 보낼 때 혹시 마약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막아내는 방법은 강력한 유통과 제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와 재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월에 검수완박으로 폐지됐던 검찰의 마약 수사 일부를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마약 수사 특별팀을 중심으로 유통과 제조에 대해서 강력히 엄단할 겁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중독류 재활센터, 지금 현재는 2곳밖에 없거든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통령님의 지시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두 분 말씀 꼭 잊지 않고 좋은 정책 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아주 꼼꼼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